그 당시에만 해도 이거 아예 교재에 없었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압류와 유치권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집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선 집에 대해서 뭐를 했고, 점유를 했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점유는 3월 1일 날 했고, 채권은 5월 1일 날 생겼습니다. 그럼 언제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5월 1일. 뒤에 거.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이 3월 1일 날 생기고 점유를 나중에 해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할까요? 5월 1일. 뒤에 겁니다. 뒤에 거.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자, 돈을 빌려주고 갑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집을, 그죠?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를 했다고. 자, 압류된 상태에서 자, 경매가 돼가지고 집이 낙찰이 됐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주인이 됐죠. 그러면 주인이 됐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을 보고 집 내라 이래 하겠죠. 자, 그러면 을은 유치권으로 못 주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압류라는 단어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압류가 딱 들어오면은,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자, 요거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집중을 좀 하시라고. 왜? 유치권에서 이게 나오면 끝장입니다. 무조건 틀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S가 집 내라 했을 때 압류되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성립이 됐어.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안 내줄 수 있다고. 그 다음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대항할 수 없어. 그럼 집을 S한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압류가, 잘 보세요, 4월 1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압류 전에 성립이다, 압류 후에 성립이다? 압류 후에.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압류가 만약에 6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압류 전에 성립됐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자, 그래 해놓고 주의할 점이 뭐냐? 자, 이때 압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자, 하나는 경매, 개시, 결정의 압류. 요게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을 체납했죠? 그럼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옵니다. 그거를 체납 처분 압류랍니다. 그 다음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 경매 개시 결정 압류도 있고 체납 처분 압류도 있고 가압류가 있다면 요거는 무시하라고. 오로지 기준이 경매 개시 결정 압류,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압류 요래 돼 있어. 그러면 요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압류의 원칙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압류는 99% 이거라고.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체납처분 압류, 가압류, 이거는 기준이 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경매 개시 결정 압류가 기준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7번 한번 봅시다. 훈련해야 되겠죠? 자, 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했다. 이래 돼 있죠? 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 취득했죠? 그러면 압류 전에 유치권이다, 압류 후에 유치권이다. 압류 후. 그러면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급.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압류 후에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됐죠? 그렇게 있잖아요. 압류 후에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 성립. 역시 압류 전에 유치권이다, 압류 후에 유치권이다. 압류 후에 유치권. 그래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자, 그러면 핵심이 7번은 압류 후에 점유, 동그라미 치시고, 8번은 압류 후에 채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유치권 취득 그 말이 없더라도 압류 후에 점유, 그러면 압류 후에 유치권이 취득했죠. 그 다음 압류 후에 채권, 그럼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래서 유치권 취득이란 말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제 시험에는 그걸 빼버려요. 자, 그래서 7번은 압류 후에 점유이기 때문에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 8번은 압류 후에 채권이므로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 그래서 둘 다 낙찰자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됐죠? 이렇게. 자, 이때 그냥 압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7번에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압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번도 경매 개시 결정 압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압류라 돼 있어도 물어봐라고 경매 개시 결정 압류. 그런데 이게 아니고 체납 처분 압류나 가압류가 나오면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반드시 요게 돼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 안 듣고 이걸 문제를 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치권으로 대항하려면 점유도 압류전, 채권도 압류전 이래 되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압류 후다. 그럼 압류 후에 성립이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조금 특강은 약간 힘듭니다.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일도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특강 듣고는 시험 칠 때까지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봐야 됩니다. 수시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